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12월 달에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한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그날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빠르게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글로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찍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발행을 금지한다고 한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행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고요. 그냥 발행은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행한 사람들을 뭐 그러면은 형사처벌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법상 어떤 행위는 사전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람은 형사처벌한다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범죄 행위가 될 때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누군가?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보관업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관업자, 지갑사업자 요 세 부류가 가장 큰 이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법률인데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에 관련된 시장과 법률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러면 그날 왜 우리나라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심지어 한 8천만 원까지 갔어요. 시세에 비해서는 30% 이상 폭락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투매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글로벌 시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김치 프리미엄의 역효과라고 해서 역김프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글로벌에서의 가상자산 가격과 격차가 있는 현상을 말해요. 김프라고도 하고 플러스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일 땐 역프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다 가격 격차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우리나라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과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장이 활발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장일 때는 한 10%까지 난 적도 있었고요. 적게는 1, 2% 글로벌 시세와 동일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글로벌 시세보다 한 20, 30%가 낮은 가격에 아주 잠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 시장과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시장하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2월 13일에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때 나라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우선은 가상통화가 굉장히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두 번째,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 추진. 세 번째로는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 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그 다음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한다. 해킹, 개인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등을 하겠다. 이런 뭐 등등의 내용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 방지. 요게 이제 핵심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 되도록 관리. 두 번째는 미성년자, 비거주자는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세 번째,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네 번째는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가열 방지할 때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비거주자,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계좌 개설하지 못하고 거래 금지하도록 이제 추진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인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환치기 같은 것이 위험이 있으니까 외국환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아예 거래를 할 수 없는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환거래법 규제가 우리나라는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요런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왜 그럴까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비트코인을 공급해 주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들고 나가서 우리나라보다 싼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은 형성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일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비트코인을 사서 들여오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김치 프리미엄의 역 프리미엄이 생길 때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쌀 때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외국에 가서 팔 수도 있겠죠. 외국인 거래가 된다면 이런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 프리미엄이 생길 때도 기본적으로 갑자기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행위를 이제 막기 어려운 거죠. 기본적인 컨셉은 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외국환거래법과 이제 외국인 거래 금지 때문에 외국 시장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